개항 초기 일본의 무역 독점. 개항 초기니까 이제 그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들어가겠지. 그러면 개항 초기 일본과의 무역.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 거류지 무역. 그럼 건지 그 처음에 이제 일본과의 무역은 거류지 무역부터 시작을 했다. 거류지 무역. 그 뭐냐?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원산, 인천 요 세 개항을 개항을 했지. 계약을 했는데 일본 상인은 개항장 심리 이내로 제한이 됐. 그러니까 요걸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이제 장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일본 애들은 어떻게 그 돈을 벌었냐, 거래를 했냐면은 조선 상인을 중개해. 그러니까 심리 안에서 조선 상인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겠지. 그래서 조선 상인, 그러니까 객주, 여각, 보부상을 중개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선 상인을 중개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개항장 심리 인에서만 이제 하다가 자, 그래서 일본 상인의 특권은 뭐였냐? 강화도 조약 및 부속 조약으로 무역의 특혜를 누렸다. 어떤 특혜냐면 치해복권, 강화도 이건 이제 워낙 유명한 거니까. 그다음에 일본어 화폐 사용권이 있었어요. 일본어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어. 그게 이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들어가졌다.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는 건 무관세 무역이었다. 조일 무역 규칙. 요건 좀 시험에 날 가능성 높아. 무관세 무역. 요게 바뀌거든. 그러니까 무관세 무역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 일본한테 유리하겠지? 일본한테 관세 없이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쌀과 잡곡의 무제한 유출이다. 그러니까 조일 무역 규칙. 이것도 중요하지? 쌀과 잡곡의 무제한 유출.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 조일 무역 규칙에 있고. 그러니까 조일 무역 규칙에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 무관세 무역하고 쌀과 잡곡 무제한 유출. 이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 쌀과 잡곡 무제한 유출. 그래서 이제 약탈적 무역 활동을 전개했다. 그럼 이제 우리 거류지 무역이 뭔지 보죠. 거류지 무역 뭐냐? 개항 후 개항장의 외국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역이다.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심리 이내의 거류지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본 상인은 객주, 여각 등의 조선 상인들을 매개로 내륙과 연결하여 무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그 내륙까지 들어와서 직접 무역은 못한다 이거지. 조선 상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무관세 조항의 변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 통상관계를 규정하나 조일 무역 규칙, 요거 이제 조일 통상 장제를 하는데 이거는 무관세, 곡물의 무제한 수출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은 이 조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83년에 또 이제 맺어. 그래서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을 해.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한다. 그래서 이때 곡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반공령 조항과 관세 부과 일본인에 대한 최애국 대우 조항이 추가됐다. 그 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봐야 돼. 이거 좀 중요해. 먼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 한 게 뭐야? 조일 무역 규칙. 여긴 뭐다? 무관세, 곡물의 무제한 수출 규정했지. 그 다음에 이제 1883년 조일 무역 규칙을 개정을 하지. 개정을 해서 이제 뭐가 나와서 반공령 조항, 관세 부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추가됐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한지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처음에는 뭐야? 무관세야. 처음에는 무관세였다가 1883년에는 관세 부과로 바뀌지. 그 다음에 곡물의 무제한 수출이었지. 무제한 수출인데 이제 나중에는 반공령 조항이 들어가. 그다음에 최국 대우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조일 무역 규칙을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돼. 요거 조일 무역 규칙. 요게 이제 나중에 변화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 중개무역. 일본 상인이 영국산 면제품을 홍콩, 마카오 등에서 싸게 구입해서 조선에 비싸게 판매했다. 영국산 면제품. 그래서 이제 조선이 좀 타격을 받지.
조선의 주요 무역품 보자. 수출은 쌀, 콩, 소가죽이지, 쇠가죽, 금. 수입한 거는 영국산 면제품. 이런 걸 이제 수입했던. 주로 이제 우리는 뭐 먹을 거를 수출을 했네. 개항 초기 조선의 경제 상황. 가로1 식량 사정 악화. 일본 상인의 대규모 곡물 매입. 그래서 이제 식량 부족, 쌀값 폭등.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그 식량을 막 사들이는 거지. 막 사들이는 거야. 이 당시 그 지주들은 돈 되게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었겠지. 일본 애들이 막 사들이니까. 그다음에 농촌의 면직물 공업 타격, 값싼 면제품의 대량 유입. 그래서 전통적 면직물 수공업이 타격을 받는다. 그다음에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 일본 상인의 경제 침탈, 일부 중개 상인은 부를 축적을 했고 대부분의 국내 상인은 몰락을 하게 된다. 자, 뭐 경제 상황이 처음에 안 좋았네. 개념 빅한 채우기 가로 1번 개항장에서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권을 인정한 취해법권 지역으로 열강의 경제, 정치, 문화적 침략의 거점이 된 지역. 그러니까 이제 개항장에서 이 거류지지, 거류지. 이걸 거류지라고 그래. 거류지. 자, 여기는 이제 취해법권 지역이다. 취해법권 지역. 그다음에 가로 2번 1866년 모로 취해법권 인정되어 이를 이용하여 일본 상인의 약탈적 무역 활동이 전개되었다. 1876년에 뭐가 있었냐?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가로 3번 일본 상인은 무슨 면제품을 홍콩, 마카오 등에서 싸게 사서 중개 무역으로 조선의 비싼 가격 어디? 영국산 면제품을 얘네들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함정 뛰어넘기 4번 거류지 무역으로 인해 일본 상인들은 객주, 여각, 보부상을 통해서만 내륙 지방과 거래할 수 있었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에서 조선은 쌀, 콩, 쇠가죽, 금 등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틀렸네. 그러니까 영국산 면제품을 틀렸지. 이거 반대지 반대. 반대고 그다음에 값싼 영국산 면제품이 대량 유입되어 농촌의 면직물 공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맞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열강의 경제 침탈. 이모군란 이후 청일 상인의 상권 경쟁. 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나지. 또 뭐가 체결되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돼. 1882년에. 그러니까 조선하고 청나라 상민 간의 이제 그 무역 장정인데 청상인의 통상 특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뭐냐? 내지 통상권. 내지 통상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건데 내지 통상권. 내지 통상권. 조청 상민 수력 무역 장정 규정에 따라 청상인은 허가를 받으면 조선의 내륙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역할 수. 야, 이거 끝내주지 않냐? 조선의 내륙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역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거류지 무역이었지 일본은.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의 내륙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권이 생기지. 이게 처음 이제 열리는 거지 여기. 그래서 이제 치해법권도 허용하고 청상인의 조선지청.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고종을 도와주지 않냐. 이모군란을 진압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얼마나 고마워. 땡큐지 땡큐.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는 거지. 게다가 최혜국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 상인도 내륙 진출이 가능하게 돼. 최혜국 규정.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다른 나라가 이제 이런 좋은 조항이 생기면은 그 전에 조약을 체결한 다른 나라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돼.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883년에 이제 최혜국 규정이 들어오지. 들어오는 거고. 아무튼 요때 이제 내지 통상권이 열린다. 열려. 자, 그래서 조선 상인의 위기. 유구이정과 객주, 여각 등의 상권까지 침탈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상인은 곡물 수입에 주력을 했고
청상인은 면제품 판매에 주력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청일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이 심화되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무역 독점하지. 그치?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니까. 그러면 이제 청나라는 빠져야지. 이때 이제 일본산 면직물이 들어와. 일본산. 영국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는,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국산이 들어오는 거고, 이모군란 이후는 그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는 일본산이 들어오는 거고, 면직물이. 자, 여기 중요하다, 요거. 아까 이제 봤던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을 한다. 1883년 거. 개정한다. 자, 그래서 저율의 관세권을 설정하고 방공용 선포 가능하고 일본의 최혜국대 이게 그래서 이제 내륙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일본 상인의 전국적 활동 이게 중요해 이거. 조일 통상장정 개정된 거. 그러니까 이제 1876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조일 무역 규칙이었지. 다른 말로 이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거. 그때는 이제 무관세였고 그다음 이제 곡물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 나왔었지.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2번 제국주의적 경제 침탈.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경제 침탈은 그 식민지라고 생각하면 돼. 식민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제를 침탈한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열강의 이권 침탈. 아간 파천 이후.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뭐 좋게 말하면 피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거지. 이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최혜국 대우 조약을 이용하여 조선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뭐 무주 공산이지.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가져가는 거지. 주인 없는 땅에. 그래서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산림 채벌권 이건 막 가져가는 거지. 다 가져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철도 부설해가지고 이제 그 철도에서 나오는 이익 다 가져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본의 토지 약탈, 러일 전쟁 이후 역둔토 등 국유지를 약탈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한다. 1908년에. 그러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뭐냐면은 1908년. 이 연도 같은 거는 좀 알아두면은 역사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하지. 특히 문제 풀 때. 일본이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기 위해 만든 기구로 토지를 싼 가격으로 일본인과 친인 세력에게 팔아넘겼다.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 폭탄도 맞는데 이런 동양척시 주식회사 시험 어렵게 나면은 요거를 쓰라고도 날 수도 있어. 동양척시 주식회사 이런 게 있었고, 자, 일본의 재정 장악, 일본 제일은행, 전왕국을 폐쇄하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조선에는 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전왕국에서 1883년부터 1904년까지 화폐 주재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지. 그래서 백동화는 전왕국에서 주재한 대표적인 화폐이다. 백동화라는 화폐가 있었어. 또 나중에 일본이 없애버리지. 백동화. 자, 전왕국을 폐쇄하고 일본 제일은행 조선지점을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다음에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하지.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하여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한다. 그래서 백동화의 품질에 따라 교환액을 달리했다. 그래서 화폐량이 급감을 하고 한국 상인과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 메카타라는 인간이 이런 걸 했다. 가로 1번 이모곤란 이후 조선은 청과 모를 체결하여 청 상인에게 이게 중요하지. 내지 통상권. 내륙으로도 무역을 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 그다음 치해법권 등을 허용하는 통상 특권을 주었다. 그 이모곤란 때 이제 청이 그 고종을 도와주잖아. 그래서 이 난을 진압한다고. 그래서 이제 맺은 게 뭐냐. 조청. 이거 좀 긴데 그러니까 조선하고 청나라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것까지 쓰라고 시험에 날 수도 있겠지. 워낙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 내지 통상권 때문에 내지 통상권 중요하다. 이게 이제 1882년 이모곤란 이후에 체결된 거고, 조선은 일본과 모를 체결하여 일본의 최혜국 대우를 허용했다.
원래 강화도 조약에는 최애국 대우가 없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요게 언제 이제 되냐? 이것도 이모곤란 이후 1883년 조일 통상장정.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본하고 통상장정. 통상장정을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개정한 거지, 그치? 이게 개정한 거고. 그다음에 가로사 한번 모 이후 서구 열강과 일본은 최애국 대우 조약을 이용하여 조선의 이권 침탈을 본격화했다. 아관파천. 아관파천. 이때 이제 고종이 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일본은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화폐 정리 사업.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지. 그래서 재정을 장악하려 했지. 화폐 정리 사업이다.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하게 돼. 1905년. 그다음에 가로번 이모곤란 이후 청상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청일 상인 간 상권 경쟁이 심화되었다. 맞지? 맞고. 이모곤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화되는 거고. 청일 전쟁 직전에 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수출액은 거의 대등하였으나 청일 전쟁 후 청이 조선의 상권을 아니지. 청일 전쟁은 누가 이겨? 일본이 이기잖아. 일본이 이기기 때문에 상권은 이제 일본한테 넘어간다. 가로 7번 러일 전쟁 이후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뺏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설립하여 싼 가격으로 일본인과 친일 아니지. 그 토지와 자원을 뺏기 위해 만든 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야. 동양척식 주식회사고 조선 총독부는 이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거고.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구해야겠지. 회사를 설립하는데 가로를 본 상회사 설립. 상회사는 또 뭐냐? 상회사 정부의 영업세를 납부하는 대신 소속 상인 외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독점권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였고 계양장과 내륙간 교육에 종사했다. 자, 독점권을 부여받은 어떤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외국 상인 침투에 맞서서 대동상회, 장통상회 등 설립했다. 요거만 좀 봐두면 돼. 대동상회, 장통상회. 요게 이제 그 외국 상인에 맞선 이제 상회사들이지. 상사들.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는 상공업진흥책에 따라 해운회사, 기선회사 등이 설립했다. 얘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운수회사라고 보면 돼. 운송회사. 그다음에 방공령. 야, 너무나도 중요한. 방공령 중요하지. 방공령은 뭐냐면은 이제 쌀이 이제 자꾸 일본에 넘어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선포한 건데 배경 곡물 유출 증가, 흉년, 곡물이 부족해. 곡물 가격 폭등하고 일본은 그래도 계속 사가. 그래서 어떡하냐? 선포한다.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등지의 지방관이 방공령을 선포해. 근데 방공령이 있어. 조일 통상 장정이 있어. 1883년 그 개정한 조일 통상 장정이 있지. 근데 일본이 절차상의 문제로 트집을 잡으면서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고 실패해. 이게 이제 그 방공령 선포하기 뭐 한 달 전인가 뭐 그 있다고. 그 이제 뭐 그 예고를 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그래서 실패한다. 자, 아쉽다. 이 방공령. 중요한 내용이지. 중요한 내용. 그다음에 상권 수호 운동. 외국 상인이 내륙 시장의 상권을 독점하기 이제 시작하지. 그러니까 어떤 시전 상인의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한다. 이게 1898년이다. 그러면 이제 황국중앙총상회는 뭐냐? 독립협회 지원을 받아 서울 시전 상인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철시를 통해 외국인의 상권 독점에 항의하면서 상권 수호 시위를 벌여 외국 상인의 퇴거를 요구했다. 그 이제 황국중앙총상회.
총상회다. 자, 이런 또 역사가 있네. 중요한 건 방공력. 4. 독립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 러시아의 전령도 조체후 이건 업적이지, 업적. 한러은행도 폐쇄시켰어. 야, 이거 독립협회가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네. 아무튼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를 굉장히 이제 경계를 했지. 그러니까 독립협회 자체가 이제 그 고종이 그 아간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생겨난 그게 이제 그 독립협회의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니까 러시아를 굉장히 경계를 했다고. 보안의 활동, 일제 황무지 개강권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일본 요구 철회. 자, 보안회가 또 한 건 했지. 특히 그 일본의 이 요구를 그 철회시켰다는 거.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안회가 아무튼 대단한 일을 했다. 자, 다음 시험 문제네. 국채보상운동. 1907년. 총 7년. 배경. 일제가 근대시설 설치 명분으로 강제로 차관을 제공하지. 돈을 벌줬다 이거야. 그 내용.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 확산, 언론기관의 홍보, 부녀자 등 하층민 접근. 이거 내용이, 이거 다 중요해. 일단 대구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좀 봐두고, 이거 서상돈이란 사람 이름도 좀 봐도, 이거 빠졌네. 서상돈. 전국 확산하고, 언론기관의 홍보도 중요해. 대한매일신보가, 그 대한매일신보에서 많이 이제 알렸어. 대한매일신보도 알아둬야 되고. 결과. 일제의 탄압과 상층민, 부호, 명문가들의 불참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좀 그렇다. 가로 1번. 외국 상인의 침투에 맞서 일부 상인은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상회사라는 거를 설립을 하지. 가로 2번. 일본 상인의 곡물 유출이 증가하자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등지 지방간들 방곡령을 내렸다. 일본에 쌀 팔지 말아라 이거지. 가로 3번. 일제의 경제적 예속이 심해지자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갖고 국권을 지키자.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이 정의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국채보상운동. 이건 좀 워낙 중요해서 1907년이라는 거 연도도 좀 봐두고. 가로 4번. 외국 상인이 내륙 시장의 상권을 독점하자 서울시전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외국 상인의 퇴거를 요구하였다. 맞지? 황국중앙총상회. 그래서 이제 외국 상인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가로 5번. 독립협회 이권 수호 운동으로 러시아의 전령도 조처 요구를 저지시키고 한러은행을 폐쇄시켰다. 맞지? 이 독립협회는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를 굉장히 경계를 했어. 그 아간 파천 때문에 그렇고.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상층민, 부호, 명문가들이 적극 호응 안 했지? 불참했다, 불참.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그래서 호응 아니야. 이거 여기 틀렸어. 호응 아니다. 교육 언론기관의 설립. 1. 근대적 교육 제도의 도입. 자, 그래서 이제 1880년대는 드디어 사립으로 원산학사가 이제 설립된다. 원산학사. 자, 원산학사. 이거 굉장히 이제 한국사의 의미가 있지. 원산학사. 말 그대로 원산에 세워진 학교야. 그래서 1883년에 원산에 세워진 중등학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원산의 유지들과 관리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진 인재를 기르기 위해 세웠다. 전통적인 유교 교육은 물론이고 서양 학문과 일본어도 가르쳤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 교육, 그 다음에 서양 학문, 일본어까지 가르친 자, 우리나라 최초의 원산학사다. 원산학사. 1883년 함경도 덕원주민과 개업파 인사들이 설립했다. 그래서 배제학당, 그다음에 또 이호학당도 이제 생기고 요때. 관립 동문학이다.
동문학에서 1883년 영어교육기관 있었고, 그 다음 유경공원, 이게 1886년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이다. 양반자제를 주로 교육시켰지, 유경공원. 자, 그래서 유경공원을 보면은 보밍사로 미국에 다녀온 민영익 등의 건의로 설치된 관립학교로 1886년에 개교하였다. 양반 자제와 관리를 대상으로 근대 학문을 교육하였으며 헐버트 등 외국인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헐버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고종한테 이제 그 헤이그 특사도 건의했던 사람이고, 만국평화회의 때 특사를 파견하라고 건의했던 사람이었지. 아무튼 자, 그래서 유경공원 이런 학교도 있었다. 그 다음에 가로이 정부의 교육진흥책, 자, 가보개혁, 교육입국조서 반포하지. 자, 이게 이제 제2차 가보개혁 때 이거 우리 그 가보개혁 때 한번 봤지? 가보개혁 때. 그래서 이제 교육입국조서, 가보개혁 당시 학부 아문에서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조서이다. 이에 따라 사범학교, 소학교, 법관 양소송 등 각종 관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학교도 많이 세웠고, 그래서 이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등이 설립됐고,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한성중학교, 상공학교, 의학교 등 실업기술교육기관에 설립돼 있다. 그 다음에 1900년대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대 학교 설립했다. 대성학교 우선, 유명한 학교들이지. 신민회에서 한 거, 대성학교 우선학교. 자, 이렇게 이제 교육기관들이 이제 설립이 되는 거고, 학교들이. 이 언론기관의 발달. 이제 중요한 거는 학교보다는 언론기관이 더 중요하지. 한성순보. 여기 이제 신문들인데, 신문. 한성순보. 자, 한성순보는 1883년 순한문으로 10일에 한 번씩 간행되었다가 한성주보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한문 혼용체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간행되었다. 처음에는 순한문이었다가 나중에는 국한문 혼용체. 근데 이제 한성주보에서 방문국에서 발간한 최초 신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국에서 발간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한 거지. 정부에서. 그래서 순한문 사용했고, 관보적 성격.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한 거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 취지를 전달했다. 한성순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립신문 1896.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지.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서재필 주도. 서재필. 그다음 순한글이었어. 그다음 영문판으로도 발간했고 민중계몽에 기여했다. 아주 유명한 거지. 그다음 제국신문 1898년. 이거는 서민층과 부녀자 대상 순한글로 간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주로 서민하고 부녀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너무 딱딱하면은 이제 서민하고 뭐 부녀자들이 안 보겠지. 너무 내용이 좀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좀 이렇게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보지. 황성신문 1898년. 유생층이 주요 대상이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논설이 게재되지.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되고 게재하고 국한문 혼용체다. 다음 대한매일신보. 지금 여기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경제적 구국운동, 그렇지? 그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신문은 대한매일신보야. 1904년.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주도, 순한글, 국한문, 영문으로 발간. 야, 아주 여러 판이 있네. 의병운동에 대한 호의적 보도, 국채보상운동 홍보. 이거 중요한 게 뭐지? 국채보상운동. 지금 우리는 경제적 구국운동을 배우고 있지 않냐. 중요하다. 만세보 1906년 천도교, 여성교육, 민중계몽, 일진회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신문은 여기서 대한매일신보라는 거 확실하게 이제 바로. 그럼 대한매일신보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904년에 창간된 신문으로 영국인 베델이 발행이 돼. 이건 이제 베델 이름도 알아둬야 돼. 반일 논조의 성격을 띠었고 의병투쟁에 호의적이어서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문이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국채보상운동. 이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지. 여기서
가로 1번 1883년 함경도 덕원주민과 개업한 인사들이 설립한 최초의 사립학교. 최초 사립학교 원산학사. 원산. 아, 또 학생들 요거 보고 또 뭐, 아, 이거 또 이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학교 없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가로 1번 가로에서 발간한 최초의 신문. 최초의 신문은 이제 한성순보죠. 어디서 발간했냐? 박문국에서 발간. 한성순보. 한성순보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정부의 개화정책 취지를 전달하는 역할이었지. 전달하는 역할. 가로 3번 황성신문은 장제연의 뭘 게재했냐? 시일야 방성대고. 시 굉장히 유명한 그 논설이지. 시일야 방성 대. 이건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규탄하였다. 가로 4번 천도교에서 발행한 만세보. 천도교 이건 이제 동학에서 이제 이어져 온 거지. 동학에서. 그래서 만세보를 발행해서 이제 여성교육, 민중계몽에 힘쓰고 일진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였다. 가로 5번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 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아, 홍범 14조가 아니라 교육입국 조서지. X지, X. X다. 이 홍범 14조는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때 반포한 게 맞는데 홍범 14조의 내용은 이런 뭐 교육에 관련된 게 아니야. 정치 혁신에 관련된 거지. 주로 정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틀렸고. 가로 6번 1900년대에는 애국 계몽 단체들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의 학교를 세웠다. 아, 틀렸지.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이 세운 거는 대성학교, 오상학교지. 대성학교, 오상학교고,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애국계몽 단체들이 세운 게 아니지. 자, 이 학교는 1880년대 이제 세워진 학교들이야. 1900년대 애국계몽 단체들이 세운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가로 7번.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로 7번이 가장 중요한데, 영국인 베텔, 벌써 답 나와야 돼. 딱 이렇게 나왔으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의 주도로 만든 대한매일 신보는 국채보상운동 홍보하고 의병운동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이거 다 알아야 돼. 베델, 양기탁, 대한매일 신보, 국채보상운동. 아, 되게 중요하다. 국학연구, 민권의식의 성장. 1. 한국사와 국어연구. 한국사 연구도 하지. 이제 교과서 편찬. 한국사 연구를 통해 애국심 고취, 구국 영웅들의 정기 소개. 그래서 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외국의 독립과 흥망사 소개, 그래서 이태리 건국 삼걸전, 월남 만국사 등. 자, 이런 걸 이제 편찬도 하고 있지.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 둘이 있다. 박은식, 신채호. 신채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 박은식 당군 조선과 고구려를 높이 평가하는 저술 활동을 했지. 그래서 동명왕실기, 청계소문전 등을 저술했다. 박은식. 그다음 신채호 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 신채호 유명한 분이지. 위인전기를 통해 민족의식 고취,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 제시, 독사신론을 저술했다. 이 독사신론 좀 중요해. 독사신론. 그러면 독사신론이 도대체 뭐냐? 신채호가 대한매일 신보에 연재한 글로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시작으로 평가받는다. 민족주의 사학. 신채호는 일제 역사 왜곡에 맞서 민족을 역사 전개의 주체로 강조했다. 이 독사신론이야. 민족주의 사학. 아, 이거 좀 중요하고. 국어연구. 주시경, 지석영이 국문연구소 설립했다. 그래서 국문을 연구하고 철자법을 연구함. 육일준의 대한문전,
주시경의 국어 문법 출간했다. 자, 이제 국문연구소라는 게 있었는데 1907년 국문연구소 정부가 설립한 국어 연구 기관으로 국어의 발음과 맞춤법 통일 등 우리말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국문연구소다. 이런 거 이제 주시경, 지서경의 국문연구소 또 봐둬야 되고, 이 민권의식의 성장, 가로 1 평등사회로의 이행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양반 중심의 사회질서에 대한 개혁 요구, 개화파로 개선.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갑신정변, 인민평등권 확립,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등 요구, 동학 농민운동, 노비 문서 소각, 천인에 대한 차별 개선 요구, 양반 지배체제 타다와 신분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근데 요건 좀 받을만하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노비 문서 소각했다는 거. 노비들은 되게 좋아. 노비들은 대박이네. 그치? 신분 세탁이네, 신분 세탁. 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갑오개혁. 근데 갑오개혁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지. 왜냐, 신분제 철폐, 과거제 폐지, 봉건적 폐습 타파에서 과부 제가 허용, 고문과 연자제 폐지, 조은 금지 등 근대적 평등 사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갑오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역사적인 평가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거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 신분제 철폐, 과거제 폐지, 봉건제 폐습 타파, 뭐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네. 자, 갑오개혁. 그 다음에 독립협회의 활동,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집회 자유 보장, 국권, 민권의식 성장. 이런 거는 현재 지금의 그 헌법에 들어가 있지? 그러네. 애국개몽운동,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주장을 했지. 특히 이제 신면회 같은 경우는 공화정을 주장을 하지, 공화정. 아주 엄청난 발전한다. 근데 가로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 남녀 평등 사상이 확산되면서 여권 통문을 발표한다. 1898년에 여성단체가 성립되고, 1898년에 그럼 여권 통문이 뭐냐? 여권 통문. 1898년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발표한 것으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 참여권, 경제활동 참여권이 명시되었고, 황성신문, 독립신문이 보도하였다. 이런 게 있었고, 참고자료. 관민공동의 연사로 나선, 그 관민공동은 그 독립협회에서 주관한 그런 건데, 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독립협회 활동 등으로 평등의식이 확산되면서 백정이 관민공동의 연사로 나섰어요. 이 백정인가 보다, 백정.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 백정이. 백정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연설도 한다는, 이야, 이건 진짜 대단한 사건이다, 사건. 가로 1번. 가로는 정부가 설립한 국어연구기관으로 국어의 발음과 맞춤법 평등 우리말 체계를 잡으려 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설립했다는 거. 국문연구소다. 자, 가로는 노비문서소. 이거 벌써 답 나와야지.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그러면 이제 아무튼 다 천인에 대한 차별 개수 요구하면서 양반 지배 체제 타도와 신분제 제도 폐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비문서 소각했다는 거. 동학농민운동. 노비들은 되게 신났을 것 같아. 자, 가로는 신체 자유, 재산권, 언론,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였고, 국권, 민권의 성장. 지금 이런 거는 현행 헌법에도 있지. 독립협회, 그치? 독립협회. 벌써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런 거를 이제 들고 와서, 확실히 이제 외국에서 외국물 먹고 온 사람은 달라. 그치? 서재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남녀평등 사상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 참여권, 경제활동 참여권 명시되어 있는 뭐냐? 여권 통문. 여권 통문이 발표되었다. 가로 5번. 박은식 위인전기를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독사신론, 저술하여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책 이름 독사신론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해. 민족주의 역사학. 이건 신채호지, 신채호. 그거 틀렸어. 신채호. 중요한 민족주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가보개혁으로 신분제 철폐, 과거제 폐지 등이 이루어지면서 근대적 평등사회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맞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가 폐지되고 평등의식이 확산되면서 백정, 박성춘이 관민 공동의 연사로 나설 수 있지. 맞지? 근데 백정, 박성춘 이거 이거 실명 공개도 되나? 백정, 박성춘? 근대 문물의 도입. 자, 근대 과학기술 문명에 도입했다. 자, 우편, 편지. 우정총국을 설립을 하지. 1884년. 근데 이제 이 축하의 날, 이 설립을 축하하는 날 갑신정변을 중단된다. 아, 이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되고 을미의 개혁으로 재개된다. 이 설립 축하하는 날 중단이 돼버리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그다음에 전신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일본이 담당했지. 일본부터 부산까지. 청나라는 인천, 서울, 우주의 전신 업무를 주도했다. 전신. 그다음에 전기. 이거 그게 중요해. 이게 전신 중요한 게 전기. 한성 전기회사 설립해서 전차를 운행했지. 1899년. 가로등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전하는 경운궁에 최초로 설치했지. 그래서 1900년대 초 서울 시내까지 확대했다. 그다음에 철도 중요하지. 일본에 의해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 개통이 됐고, 의료시설, 개신교 선교사를 통해 확대됐다. 광해원, 죄중원, 그다음에 광제원이 설립됐고, 기타, 방문국 출판 업무를 담당했고, 기기창 무기공장이었고, 그다음에 전황국 화폐도 발행했다. 이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변화. 자, 문학은 신소설이 등장했지. 신소설. 그럼 신소설은 뭐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등장한 새로운 형식의 소설 문학이다. 신소설은 대중적인 정서와 현실성을 갖추었으며 신교육, 여권 존중, 계급 타파 등 문명 개화를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뭐 순한글, 계몽적 성격이었다. 신채시 외국 문학을 번영했고, 음악은 서양의 근대 음악을 소개했다. 창가가 유행했고 판소리 정리했다. 신재효. 판소리, 그러니까 신재효 발음 잘해야 돼. 신재효 판소리 정리. 미술, 전통 회화와 민화 계승, 서양 유화 기법 도입했고, 영국은 신극 운동, 원각사, 뭐 은색의 치악상 등 공연했고 창극이 등장했다. 그러면 원각사는 뭐냐? 원각상은 극장과 극장. 190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으로 판소리를 창극 형태로 공연하기도 하였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1909년 11월에 폐가 나였고 1914년 봄에 불이 나 없어졌지. 창극, 기존의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배역을 맡아 나누어 부리는 연극의 형태를 띈 것이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없어. 중요한 내용은 없다. 이 정도? 사람 신재효 판소 정리? 요 정도 좀 볼만하나? 4. 종교개혁. 이건 3이지? 3이 이제 잘못 나온 것 같아. 종교개혁의 변화. 자, 먼저 천주교.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 운영했고 계몽활동했다. 경향신문 발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신문 발행한 게 중요하겠지. 개신교. 개신교는 선교사들의 의료, 교육 활동이 있었고, 그치, 학교도 많이 세우지. 유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양명학의 토대를 둔 유교 개혁. 양명학의 토대 뒀다는 거. 이거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 유교 구신론.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박은식은 통치자 중심의 유교를 극복하고 국민의 지식과 권리를 개발하는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면서 진취적인 교화 활동의 전개와 실천적 유교 정신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이 이제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다. 좀 봐야겠다. 불교,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 자주성 회복과 혁신을 주장했고, 천도교,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했고 만세법 발행했다는 거. 대종교, 나철이 단군신앙 기반으로 창시 국외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만주. 만일에 이제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가 난다 그러면은 천도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한 문제 난다 그러면은. 왜? 일단 동학이라는 어떤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동학을 이제 개종을 했지. 동학을 개종했고, 그다음에 만세보 신문도 발행을 했지. 시험이 난다 그러면은 천도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도 좀 봐둘 필요가 있고. 가로 1번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총국이 1884년 설립되었으나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지. 갑신정변. 갑자기 이 개국 축하연 때 이제 정변이 일어나면서 그럼 우정총국장은 되게 열받았을 것 같아. 준비 많이 했는데 말이야. 중단돼버리고. 가로에 보면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고종에게 건의하여 1885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 광해원이다. 광해원이고 대중을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제중원으로 명칭을 바꾸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 가로 3번 박은식은 양명학의 토대를 둔 유교 개혁으로 뭘 주장했냐? 유교 구신론을 주장하면서 진취적인 교화 활동의 전개와 실천적 유교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내가 보기엔 가로 4번이 좀 중요해. 손병희는 동학을 뭐로 개칭했냐? 천도교로 개칭해 전통성을 계승했으면 나철은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대종교를 창시했다. 요거 이제 민족 종교라고도 하는데 글쎄 민족 종교란 말이 나는 조금 받아들이기 좀 힘든데 우리 민족만 믿는 종교인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그다음 가로 5번 전하는 미국에 의해 경복궁에 최초로 설치됐으니 틀렸어.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이야. 경운궁. 그래서 틀린 거야. 그다음에 1900년대 초에는 서울 시내까지 확대됐다. 경복궁이 아니다. 이게 틀렸다. 경운궁이다. 문제가 좀 사악하지. 원각사는 1908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지. 그래서 은색의 치악상 등이 공연되었다. 맞지? 개신교 선교사들은 고아원, 양로를 운영하고 계몽 활동했으며 경향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을 발행하기도 천주교다. 천주교. 틀렸다. 좀 쉬었다 하자.